안녕하세요. 중소술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이 0.43%, 코스피가 0.5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시장이었다. 오늘은 정말 그냥 옆에 있으면 두드러 패버리고 싶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만. 방송을 시작하면서 막 오늘 하루 종일 이 주식창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혹은 약간의 멘탈로 인해서 스텝이 한번 꼬이면 개처발리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가 좀 가다가 요 테마가 좀 가다가 요 테마 주저앉혀버리고 얘가 가다가 또 그냥 눌러버리고 제가 가다가 또 그냥 눌러버리고 그러다가 얘가 올랐다가 손절 라인을 비껴갖고 내려앉힌 다음에 뭐한다 또 돈으로 쳐 발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술 처먹은 시장이다. 쉽게 보면 술 처먹은 시장이다. 뭐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쓰레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투자자별 현황을 보면요. 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보면 잘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테이퍼링이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도 그럼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흐름이 된다라고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또 급등을 했어요. 2% 1%씩 하락했던 걸 다 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다? 우리 시장도 항상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맨날 보면 느끼지만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 그 다음날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갭 띄워놓고 쳐밀어버려요 그냥. 급락을 해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조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차라리 보합이 나요. 보합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뭐 크게 오를 거라는 크게 빠질 거라는 걱정을 덜 하니까. 굳이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그냥 지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다가 뭔가 악재가 생기든 호재가 발생되면 그거를 조금 더 악용하는 걸 뿐이지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장이에요. 꼴리는 대로. 그죠? 항상 그랬다라는 거. 지들이 미국 시장이 강하게 갭 뜨면 우리나라도 갭 띄워놓고 쳐밀어버려요. 그러면 어제 분명히 내 계좌가 여기 있었고 주가가 여기 있었다면 쳐 올리면서 내 계좌를 여기다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주가를 쳐 올린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요만큼 흘러내렸는데 뭐다? 내 계좌는 여기가 있어 여기. 주가는 여기보단 분명히 올랐는데 계좌는 어제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게 오늘 같은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위로 올려놓고 말 그대로 이 갭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갭이라는 게 웃긴 게요. 갭을 띄우든 갭을 누르든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대신 이 갭의 크기가 크다면 실제적으로 1%에서 10%까지 올리는데 5억이 든다. 예를 들어. 근데 갭으로 10%를 올리는 거는 2억에서 3억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갭 올려놓고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실제적으로 2억을 올려놓고 누를 때는 3억이나 5억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는 어제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억이었다. 오늘 갭이 3% 뜨면서 마이너스 8억이 되더라. 근데 0.5% 눌리면서 마이너스 11억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그냥. 장난치는 시장이다. 요렇게 해놓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상승의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는 즉 한 1% 혹은 0.8%에서 1% 이상 상승이 혹시나 또 나온다면 뭐다? 내일 이 자리 그대로 메꿔서 또 올라간다. 내일은 갭을 띄우고 누르지 않을 거다. 내일은 치고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아치들이라서 하는 짓이 양아치스럽다. 라고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로봇주가 갔다가 또
전면 등교를 또 한다고 해서 교육주가 갔다가 제약바이오는 또 아침부터 쳐 누르고 호재 있는 거면 살짝 올렸다가 또 쳐 눌렀다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시장 자체가. 오늘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 뭐 어떻게 보면 양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오전 내내 이 외국인 투자들이 장난쳤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개관이 쳐받기는 했지만 뭐한다? 위로 끌어올리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거 주워 담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나중에 또 시장이 올라갈 때 지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받는다라는 거고, 그런 싸게 받는 흐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누구?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량이라도 치고받고 하면서 뭐다? 주가를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지만 어제보다 적게 사는 흐름이잖아요. 대신 치고받고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치고받고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3,000원에 샀다가 2,500원에 팔았다. 2,500원에 샀다가 2,550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호가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시장이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돈으로 쳐바를라 버리고 돈으로 쳐 올려버리고 뭐 차트 그림이든 말든 뭐 그런 게 뭔 필요냐. 어차피 니들은 다 잡준대 라는 개념으로 오늘 좀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찌됐든 그래도 어제보다 올랐다. 어제보다 올랐고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 일단 지지하는지 봐야 된다 그랬고 3,020포인트 15에서 20포인트 말씀드렸죠. 못 넘겼다. 그럼 결국 또 3,000포인트 또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2,990에서 3,000포인트 지지하는지만, 혹은 내일 갭 뜨면 3,020포인트를 넘겨서 3,040포인트 향해 가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역시나 또 1,000포인트 지키는지 체크 밑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 위로는 1,015포인트네요. 그죠? 1,010포인트, 15포인트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엔 1,020포인트 넘겨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내일은 1,010포인트 위에서 갭이 뜬다면 1,015포인트 넘겨서 1,020포인트 확인하는지 체크. 20포인트 넘기면 그 다음엔 1,030포인트 10포인트씩 올려가자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달 산타넬리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내년을 기대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는 기존하고는 다르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이겨내려면 이제는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혹은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중간가 위에서 쳐놓는 그림을 좀 만들어라 라고 꼭 전달은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지들 꼴린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돈이 막 엄청 많은 그 작전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그 평택 그 뭐야 그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평택 부장가 뭔지 평택 촌놈인가? 그런 사람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제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거는 안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길잡이처럼 이래라 저래라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그런 흐름 좀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기보다 위로 올라가는 시장은 분명히 한번 만들어낼 거다. 왜? 여기서는 몸통을 윗꼬리를 안 달고 그냥 양봉 만들어놓고 그 다음날 갭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만 뚫면 돼요. 오늘 이 자리를 못 뚫은 거예요. 일부러 안 뚫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갭으로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조금이라도 터진다라는 거다. 아침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넘기면 그 다음은 어디?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확인하러 간다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지수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시장은 갭이 떴는데 제약바이오는 개파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디아나. 이유는 소수 계좌. 즉 세력들이 작전하다가 거래소에 걸린 거예요. 돈 많은 개인들이 너무 몽땅 계좌 몰빵으로 사가지고 한 계좌 10개로 쳐 돌리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몰아서 샀다고 걸린 거예요. 소수계좌로 걸려서 주의를 먹고 아침부터 개파락이 떨어져서 쳐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쳐밀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 좀 더 나갔다라는 거고, 최근의 흐름 보면 단일가 거래였어요. 단일가 거래했어요. 저는 어제,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 저는 어제 여기서 팔았거든요. 종가에 일단 팔았는데 오늘 어제 시간에부터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하여튼 시장 믿을 놈들 없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팔았던 이유는 단일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에 단일가가 시작을 했을 때 시초가가 이게 3일이죠. 첫날부터 갭을 띄어서 올렸다면은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를 한 차례 눌렀다가 단일가로 쳐올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위험수당을 지들도 안고 가야 되니까. 누군가 들어왔던 개인들 것도 안고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는 분명히 그 인원은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다?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일부러 소수계좌를 거래소에 들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다라는 거죠. 이 작전, 세력들, 대부분 모든 종목에 세력이 붙어 있지만, 이 소수계좌는 거진, 150개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걸릴까 말까거든요? 그런 종목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세력이 어리숙하든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어리숙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어리숙했을 거라면 굳이 요런 그림을 쳐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다고. 왜? 그냥 쳐 올렸겠지. 그죠? 그냥 쳐 올렸겠지. 굳이 올렸다 눌렀다를 왜 하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월봉을 봤을 땐 구름대를 벗어났다가 결국엔 다시 안착을 했다라는 거고, 주봉상에 봤을 때도 구름대를 돌파했다가 결국엔 구름대 밑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젠 뭐냐? 이번 주면 내일 하루, 이번 달이면 다음 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캔들 자체를 2평이 올라가면서 찍어 누르는 자리가 이렇게 발생이 될 텐데, 밑으로 갖다 놓고 끝나버리면 다음 달도 뭐다? 재미없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봉으로. 한 번 더 이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한 번은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은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 8,800원은 못 넘기더라도 못해도 8,200원 이로는 안착하고 이번 달 끝나야 되는 거고, 이번 주는 이랬든 저랬든 8,400원 이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못하면 요렇게 끝나면 다음 주 다시 파고드는 그림이 나타나면, 즉 이번 주보다는 더 터지는 거래량이 나타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눌렀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단일가 거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거래가 조금 더 터질 확률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의 이 소수 계좌가 일부러 그랬냐? 아니면 세력이 정말 빙다지 핫바지냐? 이게 쓸데없는 새끼들이라는 거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뭐라 그럴까요? 바보 쫌생이 같은 놈들이 기어 들어온 거냐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기존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어떻게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쭉 누르면서 저점을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저점 하나 만들었지만 결국엔 여기서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고, 그럼 다시 눌릴 때 이제는 얘가 지켜주고 버텨야 되는 자리는 7,75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은 자리가 어디? 첫날 누군가 수급이 들어왔던 요 자리인 거예요. 지금 7,900원대. 그죠? 여기 음봉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거까지 다 판단하는 거니까, 이 주가를 올린 놈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매집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빙신 핫바지가 되려고 여기서 걸린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단기적으로
해쳐먹을 자리 100% 해먹었으니까, 단기적으로 해먹었으니까 빠져나가는 자리냐. 그죠? 대부분 단기적인 이슈는 제가 80에서 120% 정도 헤쳐먹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세력들이. 그럼 그런 관점일 거냐를 지키는 기준은 7,750원 부근이다. 정말 조금 더 가벼우니까 조금 더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7,450원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해되시죠? 요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이거는 털고 나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미 털었고, 단일가로 하면서 살짝 올려놓고 뭐 종가로 종가 형성하고 나서도 이 20분 동안에 이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시간의 거래가 가기 전에 종가 거래라고 해서 거기서도 물량을 털어요. 분명히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갖고 나머지 잔여 물량을 여기서 이제 당분간 털었다. 그러면 털고 나면 얘는 뭐다? 한 번 더 이 7,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서 6,700원, 800원대를 한 번 정도 하향을 해야만이 그 다음 다시 한번 뭐다?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끝이 날 거냐?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든 아니면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는 어디 말씀드린 요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나가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단기적인 세력은 여기서 기어 나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게 개인일지 우리 같은 그냥 물린 개인일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건 바로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휘적겨 놓고 단기 파동으로 한번 헤쳐먹은 거 파는 거를 다시 모아가면서 평단가 낮춰놓고 그 다음 또 한번 쏠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만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메가이 CS 얘도 제가 이 메디아나랑 좀 같이 보자라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런 흐름 만들어 놓고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눌렸어요. 오늘 얘도 똑같이 시가가 하락했다라는 거. 이유가 굳이 없다. 그냥 이유를 따진다면 단기 고점에 닿았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구름대 하단을 쳐 받았고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었으니까 쳐 맞고 밀리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도 이평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부분을 쳐 넘겼다가 결국에는 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밀고 밀린 거예요. 결국은 이 이평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얘는 갈 길 가고, 그럼 여기서 또 부적되면 이 갈 길 가던 놈도 이제 뭐 해야 돼? 꺾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꺾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좀 더 빠른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얘는 갈 길 가게끔 하고 얘는 잡아 돌릴 수 있게끔 캔들은 위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모양도 메디아나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크게 다르진 않다. 대신 좀 더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얘도 2평을 지금 찍어 누르는 자리고 갈 길 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캔들을 주저앉혀 버리면 찍어 누르던 2평이 이제야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캔들이 내려앉으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2평도 가다가 돌린다. 그럼 뭐가 나온다? 역별이 나온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크게 보고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당분 이제 앞으로. 그게 아니면 지금 자리 버티고 쳐 올리면서 뭐다? 정배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에요. 지금의 관점은. 이해되시죠? 이게 뭐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메디아나나 메가이 CS나.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 2평 따먹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그죠? 여기서 지지 받다가 또 한 차례 올렸다가 결국엔 쳐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지받을 2평이 여기 한 차례 오늘 지지 받았고 밑에서 쳐 올리는 여기와 여기서 올라가는 2평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려야 될 자리는 14,000원과
14,500원 위로 안착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최근 흐름의 관점으로 보면요. 밑에 있는 자리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오늘 일단 이 지지에서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2차적으로 받았고, 실제적으로 얘가 더 많이 밀려서 최종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무조건 12,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11,500원까지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자리가 중심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상한가를 안착해놓고 버텼던 자리. 이게 중심봉이라면 일단 여기 몸통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얘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13,8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봐서 14,000원 위로 또 안착을 해주는 흐름, 종가상 해주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뭐한다? 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다.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든 아니면 고점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14,000원을 못 넘긴다? 그러면 당분간 행보하겠구나, 박스권 만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은 바닥이다. 바닥에서 그나마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던 종목이라는 거고요. 그럼 아직 수급은 그나마 다른 밑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는 제약바이오보단 낫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왜? 최근 들어 보면 가는 놈만 가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시간에 또 쳐 오르고 자빠졌죠. 미친듯이 가다가 미친듯이 미루다가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면 가는 척 했다가 또 쳐 밀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가요. 어떤 놈은 가는 척 했다가 그냥 쳐 밀리고, 얘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는 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종목 다 뭐냐 그런 관점이라는 거고요. T 로보틱스 며칠 전에 또 유진 로봇, 뭐 다음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움직이면 당연히 로봇도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그쵸. 그러면서 오늘 오전부터 움직였어요. 뭐 삼성봇 관련도 있고, 뭐 얘는 뭐예요? 뭐 헬스케어 관련 뭐 로봇 체험관 연다라는 얘기 있는데, 솔직히 이게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뭐 갖다 붙이는 뉴스인 것 같고요. 오늘 이 1,500원을 못 넘기면서 거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결국엔 쳐맞고 밀렸어요. 결국에는 요 자리까지에 있는 매물을 확인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쉽게 보면 그냥 요런 자리에 대한 연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에 연출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 얘는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박스권의 흐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중간값 9,400원 이로 안착을 하면 또 한번 1,5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유동 물량이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고, 오늘 거래가 빵 하고 터지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는 얘는 9,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 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상 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1,500원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9,000원대 이탈하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가 8,8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수급이 들어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 많은 로봇 종목들 중에 뭐 로보티즈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기도 했지만, 이 종목을 또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 흐름 보면요, 상장하고 주가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눌렀어요. 하락 A, B, C파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밀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하락 A, B, C파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고점과 저점의 지금의 자리는
중간값 정도. 그러면 이 하락의 파동은 60% 정도. 즉 엘리어트 파동의 1파, 그 다음에 2파가 나오고 지금은 뭐다? 3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1파가 나오고 2파의 A파, B파, C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A파, B파, C파가 나온 거고, 또 다르게 보면 A파가 나왔고 이제 B파. 그럼 이제 C파만 견디든 아니면 이 3파가 시작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물려도 뒤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려도 이번 달에 올라왔던 이 자리만 버티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B파가 A파, B파가 강했기 때문에 C파가 강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못해도 요 안에서는 받아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만 받으면 이제 뭐 3파가 시작되겠구나 라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한 번 더 갈 수 있는 관점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직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전기차도 오래 해먹었는데 자율주행도 없어질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나왔다가 인포뱅크가 신고가를 가는 것처럼 올랐다가 한 차례 눌러버리잖아요. 가는 것처럼 얘도 아직은 좀 더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자,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한국 PNC가 대장하고 나면 국전약품이 좀 따라가는 흐름을 좀 많이 보였는데, 어제 한국 PNC가 상한가 갈 때는 좀 따라가는 부분을 만들어내다가 오후장부터 흐름이 전혀 달라졌어요. 오전까지 한국 BNC가 상한가 가기 전까지는 같은 흐름 만들어내다가 상한가 가고 나서 오후부터 미친듯이 매물이 나왔거든요. 별 이유 없이 그냥 처음 밀었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처음 밀었어요. 어제죠 이게. 어제 흐름 여기까지 가고 나서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부근, 그 부근을 넘기지 못하니까 쳐 밀면서 그냥 미친듯이 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쳐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BNC가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얘는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죠? 참 희한한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어떻게 보면 그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왜냐면 얘는 거래가 이 주가가 한 차례 하락하고 났을 때 뭐다? 여기서 한번 터뜨렸거든요. 뭘? 거래를. 그죠? 이 거래를 터뜨리고 나서 이 거래 이상이 안 나오는 자리가 나와요. 지금은 차라리 이 거래량을 안 터뜨렸을 거라면 치고 올려야 되는데 이걸 안 올려버리고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눌려버렸어요. 그럼 다시 뭐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의 사이에 갇혀있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또.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뭐다? 차근차근 맞춰가는 자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요 안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즉 얘는 추세를 어느 정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4,15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몸통이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 밑으로 지금 열려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12,000원대까지. 그죠? 그러면서 오늘 구름대에 들어갔다가, 어제 들어갔다가 결국은 구름대를 또 다시 벗어날 수도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내일 강하게 하락하는 흐름, 12,000원까지 쳐 미는 흐름만 나타나지 않으면 이랬든 잘했든 뭐다? 이제는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위로 열린 자리, 밑으로 누르는 자리. 그죠? 어제 오후부터 눌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눌렀다면 내일은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 번 정도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자리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뭐 오전에 장중에 한 번 더 분명히 미는 그림 나타날 수도 있겠죠. 12,500원 정도까지. 그러면 말씀드린 뭐 12,000원대까지 밀리는 그림이나 뭐 별반 차이는 없는 부분인 건데요.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는
한 번 정도 더 때려주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한 번 올렸다가 여기서 실패하고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메꿀 수 있는 자리인데도 굳이 눌렀거든요. 무슨 악재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부러 쳐 눌렀어요.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또 오늘 또 나간 것처럼 이 종목 투자자 현황은 나오죠.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나갔죠. 근데 얘네들 분명히 손해보고 나갔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다? 지금의 흐름은 공매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쳐 누른다.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쳐 누른다. 원래 한국 BNC가 지금 호재가 있고 거기 따라서 그래도 얘도 콩고물이라도 봤던 회사인데 오늘은 그런 흐름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어제도 마찬가지다. 5점만 같은 흐름 만들어내다가 5장 안 했으면 얘는 뭔가 글쎄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랬든 저랬든 제가 보는 관점은 12,700원까지 12,000원 말고요. 12,700원까지만 밀리고 혹여나 이 자리 위로 유지를 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더 치러 올라올 거다. 15,000원대. 거기서 그 자리를 못 넘기면 이제는 손 놔버려야 되는 종목인 거고요. 구름대 있다 하더라도 별로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15,000원을 넘어선다면 다시 한 차례 16,000원에서 18,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하고 싶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대장하던 한국 BNC는 구름대에 안착을 했는데 오후장에 또 쳐밀죠. 그러니까 얘는 뭐 오전장에 쳐밀었다가 뜬금없이 쫙 쳐 끌어올렸다가 결국은 다시 쳐밀었죠. 결국에는 개미 꼬시기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오늘 시간으로 이 종가된 뒤에 뭐가 나와요? 유상증자가 나오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유상증자가 나타나면서 시간에 3% 정도 쳐밀리고 끝났어요. 그럼 지금은 자, 실제적으로 보면요, 뭐 어찌됐든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죠. 왜? 아침부터 갭 띄워놓고 쳐밀었다가 이걸 쫙 끌어당겼다가 다시 쳐밀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뭐다?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했던 부분이다. 그죠? 여태도 유상증자였나요? 이걸로 밀었죠. 그죠? 유상증자를 밀었던 거를 오늘 또 한번 확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 잠시만요. 좀 볼게요. 유상증자 결정했었고, 요때는 뭘로 떨어졌냐? 12월 2일. 유상증자. 같은 거죠?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누른 거예요. 일부러 그냥. 재탕 헤쳐먹었다. 요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주배정, 이렇게 쳐 올려놓고, 이게 얘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쳐 올려놓고 쳐 미는 게. 요새 제약바이오가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지금. 오늘도 이런 종목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악재는 악재인데, 여기 18,000원, 17,000원대 지지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분명히 한 번은 더 올린다, 무조건. 주주배정, 이 일반증자가 말 그대로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 받았을 때 지들이 더 많이 받아갖고 세력이 끌어올리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유상증자를 터쳐놓고 잘못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해놓고 더 돈을 써가지고 쳐 올린다라고. 그죠? 근데 얘는 희한한 흐름이죠. 분명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올라요. 그만큼 이슈가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핑계를 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들 이슈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 회사는 유상증자해서 돈도 벌고, 이슈로 주가도 올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먹겠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러면 이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확률로 꾸준히 갈 거라면 15,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뭐다? 이 흐름에 나쁘지 않다. 즉, 이 구름대를 벗어나지 말아라. 지금 당장은. 며칠 지나면 이게 15,000원이 아니라 14,000원. 23,000원, 24,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구름대가 내려앉으니까. 그래도 지지만 받는다면
위로 올라갈 자리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다 안 가더라도 기존에 슈팅을 내놨던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는 쏴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까지 한번 쌓아놓고 그럼 뭐다? 올라오면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유상증자는 주가가 빠지면서 더 싼 가격이 누군가 주워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를 올려버리면 그래도 싸겠죠. 지금 현재 가격보다 싸긴 하지만 그러면 유상증자를 안 받아요. 일반 주주들은. 왜? 털고 나가게 되니까. 유상증자 받기 전에 털고 나가게 되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온다면 뭐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개인들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의 내피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흐름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될 자리는 꼭 지켜내야 된다. 그 자리가 뭐다? 25,000원 부근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장중에 24,5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더라도 종가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25,0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야 돼요. 아무리 밀린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 기준 안에서만 흐름을 확인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요 안에 갇힐 거냐? 이 위에서 버틸 거냐? 위에서 버티면 한 번 더. 요 안에 갇히면 위냐 아래냐 다시 판단. 이 자리 깨면 뭐다? 22,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어야 된다. 만약 22,000원대까지 밀리면 무조건 횡보한다 얘는. 뭐 할 때까지? 유상증자 받고 그게 성공하고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할 거다? 움직임이 거진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지금은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얘는 뭐 악재가 터졌어요.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 슈팅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시대적으로 한국에 이 반려견 관련된 이 종목이 없다. 미국은 있지만 한국에 노터스라고 있긴 있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박셀바이오가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올라왔던 자리를 뭐한다? 하락하는 거예요. 올라왔던 만큼 하락해주는 거예요. 왜? 이 이슈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철회됐으면 이 이슈가 취소된 거니까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더 민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실망을 했다라는 거고, 들고 있는 사람 누군가는 던진다라는 거고, 뭐 이미 판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던진다라는 거고. 그죠? 혹여나 이게 취소가 안 됐다면 이 구름대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철회가 돼버리니까 이런 그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저점을 또 한 번 갱신한다라는 거죠. 월봉의 흐름부터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번 더 45,00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약재는 이미 터졌고 이미 반영이 됐다. 그죠?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추세를 정비하는 과정은 52,5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59,800원까지 열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젠 요 박스 안에서 뭐 해야 돼?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늘의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한다면 45,000원에서 44,000원 부근에서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더 나타날 수 있다. 그 반등이 다시 나올 땐 5만원을 또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 즉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 거냐가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45,000원에서 또 5만원을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안착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어정떼면
얘는 3만원까지는 밀어야 끝이 난다.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 만들어놨다가 이게 악재로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더 밀 수밖에 없는 흐름을 지금은 만들어 놓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안타깝다라는 거. 뭐 신청해놓고 허가도 안 난 거 가지고 뭐 허가 날 수 있다라고 그냥 이슈몰이만 해놓고 단기적으로 뭐다? 횡보했던 자리, 여기서 기어 들어와서 횡보했던 물량을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단기적으로는 헤쳐먹고 나간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헤쳐먹고 여기서 그냥 눌러버리고, 그리고 거래 빵 터트리고, 또 여기서 누군가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 또 들어오면 여기서 한 차례 계단식 하락을 만들고 그 다음을 또 노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버텨서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또 물량을 모을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요런 흐름이라면 그나마 낫다. 아, 확실히 바닥은 잡았구나. 그게 아니라면 44,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어야만이 또 결정한다. 올라올 거냐, 쳐 누를 거냐. 이해되시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또 10% 이상 제대로 안 나오면 뭐다, 3만원까지 언젠가는 또 밀고 내려 앉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 꾸준하게. 이해되시죠? 이래서 상장하고 나서 쳐 안 누르고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하락이 그만큼 커요. 왜? 이미 헤쳐먹고 나가버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이니까요. 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자, 세종메디칼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했고 어찌됐든 거래가 한번 나갈 수 있다. 근데 대신 이제 이 자리를 또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봐야 되는데, 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자리까지만 확인을 하고 다시 윗골을 달았어요. 왜? 거래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한 차례 더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일단은 5일선을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그럼 내일은 5일선이 요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 시가는 무조건 갭이 떠야지, 갭이 안 뜨는 흐름이 나오면 맞고 또 음봉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7,100원대 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된다. 요 자리 이탈하면 세력주의 흐름은 끝났다. 털고 나갔다.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면 아직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흐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자, KPM테크, 텔콘, RF제약 여전히 참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 추세도 그냥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냥 공매도만 치기 정신없어요. 환매를 해놓고 또 공매도를 또 슬금슬금 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정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들 돈을 메꿔야 될 시기가 돼서 메꿔놓고 다시 신청을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말 그대로 우리도 뭐 이자 납부든 뭐든 뭐 원금 상황 뭐 이게 도래가 되면 일단 돈 갚아놓고 다시 또 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뭐 10만원 빌렸다가 야 돈 갚으러 가니까 11만원 주고 다음날 야 또 15만원만 빌려줘, 다음에 20만원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사기꾼의 기질처럼 그런 흐름인 건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참 그지 발사기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 평을 계속 모으고 있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일단은 1,100원 내일이죠. 근데 금요일날은 항상 KPM테크 이런 잡주 성향으로 공매도로 쳐미는 애들 보면 금요일날은 항상 쳐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무슨 이슈가 생길까봐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은 공매도를 좀 메꾸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내일이 또 금요일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이랬든 저랬든 종가 1,1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자. 1,100원 이탈하고 종가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날도 빠르게 회복 못하면 뭐다? 아, 밑으로 한번 밀고 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자. 이해되시죠? 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간의 의미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이에요. 무슨 소리냐? 장기적인 이평선이 일봉도 있지만 분봉도 있어요. 요런 관점인 거죠. 주가를 쫙 쳐 밀어놓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평이 갖다 붙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다? 추세가 한번 바뀌어요. 그러면 이평 밑으로 깔고 캔들이 위로 다른 단기 이평선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실패했죠. 뭐예요? 캔들을 밑으로 쳐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또 이지랄 쭉 하다가 쳐 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뭐 했다? 또 다시 쳐 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래 버티면 캔들은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시간적으로 그냥 버티기만 하면 결국엔 또 요런 그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흘러내리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위로 한번 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실패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번 성공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KPM 을 들고 계신 분들이 제 구독자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KPM 테크를 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텔콘 RF제약은 뭐다?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얘도 아직 모자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KPM보다 텔콘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도 지금 같은 위치예요. KPM 테크랑. KPM 테크의 요 자리와 같은 위치라는 거죠. 누가? 텔콘 RF 제약이. 그럼 뭐 해야 돼? 뚫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 올리면 쳐맞고 또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왜? 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거든요. 실제적으로 무슨 소리냐? KPM 테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쳐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평들이 요지랄하면서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만나갖고 여기서 한 번 더 민 거고, 텔코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이평 따라서 줄줄줄줄줄 흘러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각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각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더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KPM 테크는. 텔코는 온화하지 않은 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못 뚫어내면 얘는 더 심한 하락 만들어내고 그 다음 KPM처럼 얕은 이 각도가 요런 각도로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뚫어내면 한 번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윗꼬리는 길게 달면서 주저앉을 거다. 결국엔 뭐 나중에는 KPM 테크가 더 잘 간다. 얘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왜? 쏘아 눌러버리는 자리니까.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뚫어 올리면 강하게, 대신 윗꼬리는 달고 주저앉을 거고, 못 올리면 이제 맞고 내려앉아야 되고. 근데 얘가 내려앉게 되면 KPM 테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뭐 하는 자리? 중요한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자, 텔콘도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고 있어요. 2,900원.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2,8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밀리고 내려간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이평도 죄다 역별이라서 요런 그림은 정말 엄청난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막 점상으로 처박는 20% 이상 상승하고 점상으로 처박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뭐다? 무조건 윗꼬리 달고 쳐 주저앉아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주면서 뭐 해야 된다? 이평 잡는 자리 만들어내야 돼요. 길게 보면 이랬든 저랬든 KPM 테크가 훨씬 더 아직은 낫다. 그죠? 얘는 이런 자리를 이미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평은 텔콘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즉 엄청난 상승은 안 나온다라는 관점이겠죠. 둘 다. 엄청난 상승은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점상. 공매도 쳤던 놈들이 야 놀래가지고 그냥 상한가에다 다 매수 걸어놓는 그런 흐름이 아닌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슈팅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또 횡보해야 된다. 뭐 할 때까지? 이평 주저앉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정말 점상의 흐름이 나와야만이 이 장기적인 이평선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얘 잡아 돌리고. 이게 갭이 엄청나게 뜨면서 이슈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무조건 역배열 한번 만들어내야 돼. 이격 벌리고. 그럼 뭐? 1000원 밑으로 무조건 기어 내려가야 된다라는 관점밖에 안 나와요, 얘는. 그죠? 이 구름대도 1000원 밑으로 횡보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년은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껏 해봐야 많이가 2000원인 거고. 결국엔 또 잡주의 시대를 또 연출한다. 그죠? 얘는 뭐 맨날 이 지랄 했잖아요. 한 번씩. 한 번 쳐놓고, 그 다음 다 쳐밀어 놓고. 한 번 쳐놓고 또 다 쳐밀어 놓고. 이게 그냥 연속이다. 이러면서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회사 연맹하는 회사기 때문에, 좀 다른 그림을 좀 연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냥 수급이 별로예요. 차트의 관점으로는 그냥 저냥, 별로다. 그죠? 뭔가 신호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물타기든 신규 매수가 애매한 자리다.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칼손절 꼭 잡고 진행해야 된다. 재수없어 갖고 개파락 떨어지면 답 안 나오는 거고, 재수가 좋아서 뭐 갭상승으로 날아가는 그림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자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PM과 텔코는 그래야만이 우리 주주들의 마음을 그나마 안정시킬 수 있다. 그냥 여기서 막 거래 터트리면서 이렇게 가면 더 좋지만 매물 소화하면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가끔 잡주에도 그런 그림 나오죠. 근데 대신 그런 그림 나오고 나면 뭐 한다? 이제는 얘도 상패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친 짓 해보는 꼴이니까.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KPM테크 어디 지켜주는지, 위로는 1300원 여전합니다. 텔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최대한 빠르게 좋은 날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주분들, 아니 이게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